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에 좀 거래일들이 짧았죠. 휴일 때문에 3거래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국내 증시부터 먼저 좀 살펴주세요. 네, 지난주에 거래 일수도 짧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작과 끝이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월 28일 종가가 2,50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에 이제 사실 기준이 되었던 가격은 2,501포인트였는데 5월 4일 종가가 2,500.94포인트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른 만큼 수요일 날 거의 하락을 했고요. 목요일 날 뭐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5월 2일의 기준가와 5월 4일의 종가가 동일한 그런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보합권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횡보하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나타났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이죠. 화요일과 목요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좀 매수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뭐 지난주에도 보여줬고요. 그 전주에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전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은 중간중간 매도가 섞이긴 하지만 매수에 가까운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에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기관은 2천억 원이 좀 넘게 매수를 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둘 다 2천억 원대 중반 정도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기관도 중간중간 매수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한 달 내내 거의 4월도 그렇고요.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맞서는 모습이 4월뿐만이 아니라 5월 첫째 주에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지난주에도 거래대금이 조금씩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은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창 많을 때 14조 원, 15조 원대의 그런 거래대금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도 10조 원이 좀 안 됐고요. 수요일에도 10조 원이 좀 안 됐고요. 목요일은 겨우 10조 원 정도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 시장이 좀 심심해지고 투자자들이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들이 거래대금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확연히 좀 갈리는 모습. 좀 전에 제가 외국인은 매수에 좀 더 가깝고 기관은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가 좀 갈리는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매수하는 그런 매수와 매도하는 종목에 있어서도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화요일 날 3,500억 정도 샀고요. 수요일 날 1,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목요일은 굉장히 좀 작은 금액 매수했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2,500억 정도 좀 넘는 순매수 금액을 보여줬는데 지난주만 놓고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2,348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샀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무방한데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 좀 놓고 본다라면은 우선 수출에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에도 좀 유리한 환율이 있었고 반도체가 이제 뭐 2분기 실적 안 좋겠죠. 2분기 뭐 소폭의 흑자 정도 예상이 되지만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반도체 좋을 것이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거의 변함없는 시각입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하는 모습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다른 수출주 실적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이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이런 수출주들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뭐 그 외에도 최근에 좀 방산 쪽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다른 종목들을 좀 매수가 있었는데 기관을 바라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순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지난주에 1,309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매수한 종목들 보면 외국인하고 잘 안 겹칩니다. 코덱스 200이 매수 1위였는데 코덱스 200은 제외를 하고요. 네이버,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가 그 다음에 2, 3,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가격 매력도가 좀 높은 종목들을 이 기관이 좀 샀고요. 반면에 가격 매력도 하반기 실적 이런 걸 바라보고 외국인이 샀었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기관은 순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이 지난주에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와서 이어서 좀 살펴본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피와 비슷한 점이 있죠. 지수는 비슷합니다. 제가 이 4월 28일에 끝난 종가, 그러니까 5월 2일의 기준가와 5월 4일의 종가가 코스피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4월 28일 종가, 그러니까 5월 2일의 기준가가 842포인트였습니다. 5월 4일의 종가는 845포인트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 화요일날 올랐고 수요일날 떨어졌고요. 목요일날 조금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화요일 올랐고 수요일 떨어졌고 목요일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화요일 오른 만큼 수요일에 대부분 까먹은 이런 모습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비슷하게 좀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수급적으로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매수에 좀 더 가깝고 기관은 매도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화요일날 5월 2일 첫 거래일은 샀습니다. 지난주 첫 거래일은 외국인이 1,620억, 기관이 679억 원 순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차트는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하죠. 코스피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급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종목 매도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두 섹터에서 최상위에서 공통적인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1등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고요. 그 밑에도 좀 찾아본다라면은 이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한 이런 소재주라든지 장비주, 이쪽 최근에 좀 좋았었던 종목들을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기관에서도 매도 1위는 LNF, 2위가 에코프로입니다. 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로 봤을 때도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주간 매매 이 종목들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공통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강하게 좀 매도를 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최근에 좀 상승이 깊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변수는 많았지만 국내 증시처럼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이 FOMC에서 25bp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면 이제는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증시에 크게 영향이 좀 없었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23년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페드와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반기에 3번의 금리 인하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시장은 최소 2번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파월의 이 얘기가 사실은 거의 안 먹혔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금리를 판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데이터가 또 경기가 좀 안 좋게 나오고 물가도 별로 안 오르는 것 같다 그럼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파월의 얘기는 좀 잘 안 먹혔고 금리 인상의 여파도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소형 은행 관련 우려는 지속이 되면서 중소형 은행주가 크게 폭락하는 날도 있었지만 수습이 되고 있죠. 주 후반에는 중소형 은행주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 중소형 은행주들 중에서
일부는 또 인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금리보다는 경기가 어떻느냐라는 부분들,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은 경기가 좀 살아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졌었죠. 근데 이게 아니죠. 이제는 고용 지표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보다는 경제에 대한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를 보이냐, 침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주 후반에는 분위기가 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는 보합권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 초에는 좀 보합권 흐름, 주 후반에는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주 후반에 좀 좋은 모습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없었죠. 이 증시가. 그러면서 이 앞에랑 끝에를 좀 잘라 먹었는데 이 끝에에 좋았던 부분이 오늘 미국 증시의 그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는 양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수급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리스트가 조금 달랐고 코스닥은 2차전지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미증시 전반적으로는 FOMC도 지나가고 했었는데 일단은 경기 흐름에 대한 부분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미국 증시가 좀 막판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또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주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우선 월요일 같은 경우는 페이팔과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두 종목 모두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EU에서는 5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월요일도 중요하지만 화요일에 좀 더 중요해지는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4월 무역 수지와 수출입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이 물론 미국과의 날을 세우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4월 무역 수지와 수출입이 월요일보다 좀 더 중요도가 올라가고요. 근데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좀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이 좋게 나왔죠. 고용 좋게 나왔는데 이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간다라면은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려감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지금 금리보다는 경제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건 맞습니다만 CPI가 또 너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엔 쉽진 않지만 금리 인하, 하반기에 금리 인하 최소 2번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BOE에서는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수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발표가 되고 중국도 이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주가의 그런 흐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난달에 이런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물가 지수에 대한 흐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우리나라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한국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옵션 만기인데 다른 이벤트들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고요. 옵션 만기 지금 신용 잔고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옵션 만기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이 물가 지수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수요일과 목요일 물가지수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물가지표 발표들까지 함께 주시를 해보시면서 경기에 대한 흐름들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이제 5일 정상적으로 거래일이 진행될 텐데요. 이번 주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이사님? 우선은 지난주에 주 후반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괜찮았던 분위기, 국내 증시는 아직 좀 받아오질 못했는데요. 그 좋았던 분위기가 오늘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 초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상승하면 지금 다시 2,500을 넘어가고 있죠. 2,500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락으로 돌릴 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 가지가 더 있죠. 원화가 좀 더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 달러가 크게 약세가 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기술주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 미국에서도 반도체라든지 다른 기술주들이 분위기가 좋았었죠. 이런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실적에 대한 중요도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실적 안 좋으면 기술주 분위기 안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도 실적 시즌이죠. 이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기술주도 조금 더 중심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강조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수요일과 목요일 나오는 이 CPI와 PPI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높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되게 많이 높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이게 많이 높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시장 분위기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소폭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 CPI와 PPI가 큰 폭의 시장 예상치보다는 큰 폭의 상승만 없다라면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이 최소 금리 인하를 2번을 보고 있고요. 이 CME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3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25bp만 따져도 0.75%거든요.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기술주 중심으로 국내 시장도 기술주 분위기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시장이 좀 더 좋아 보이죠.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그렇고 위증시도 그렇고 기술주들 위주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월요일부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본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기자인 워런 버핏 회장이 주주들과 5시간 동안 또 질의응답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일단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우울한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이렇게 신중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애플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실제 애플이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기도 했었죠. 이렇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는 점 실적 시즌에서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저희 클래스통 2차 강연회에 대한 반도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략을 제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K반도체와 관련된 전략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월 13일 오후 1시부터 토마토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서 신청하실 분들은 022128-3388, 022128-3388로 성함과 함께 연락처 또 반도체와 관련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까지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는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